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모정입니다. 자동차 예열과 후열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자동차 예열과 후열을 많이 하고들 계시긴 하지만 제 주위만 해도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도 단순히 예열을 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예열을 해야 엔진이 고장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 정도였는데요. 지금까지 운전을 하면서 우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예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추운 기온이 낮은 겨울에는 예열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운행을 멈춘 상태로 밤새도록 세워져 있던 자동차를 시동을 켜고 바로 출발을 하게 되면 엔진 오일이 순환되기 전에 엔진이 기동하면서 엔진의 마모가 발생하게 되고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활유가 엔진 내부 구석구석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예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예열과 공회전인데요. 많은 분들이 예열과 공회전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차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시동을 켜두게 된다면 바로 그게 공회전이죠. 예열도 마찬가지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두게 되는데요. 멈춰있는 상태에서 예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냥 공회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겨울에 야외에 세워두고 시동을 켜서 출발하면 어떻게 예열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로 가서 시동을 켜보세요. 차문을 열고 자리에 앉아서 앉자마자 바로 시동을 켭니다. 안전벨트를 하시고 주머니나 운전에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그냥 꺼내놓으시면 되는데요. 저 내비게이션이 켜지고 완전히 작동할 때까지만 기다립니다. 내비게이션이 켜지고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 마지막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라는 소리가 들리면 조금 있다가 천천히 출발합니다. 예열 시간은 보통 한 30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열도 제대로 안 하고 출발을 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RPM이 보이시죠? 이 RPM이 1000 가까이 되었을 때 이 정도 되면 안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출발을 합니다. 이미 엔진의 윤활유는 순환이 다 되었고 천천히 서행하면서 예열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서행하면서 예열하는 방법입니다. 엔진열이 약간 오를 때까지는 RPM을 높이지 않고 2000 이하로 천천히 서행하면서 운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운전자분들께서 저게 예열이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이게 예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동차 엔진이 열이 오르지 않으면 엔진 출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서행하시면서 운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약간 내리막이어서 악셀을 밟지 않아도 초반에 차가 움직이는데요. RPM을 2000 이하로 서행 운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내 주행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를 나가는 순간부터 신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빠르게 달릴 필요가 없을 뿐더러 어차피 신호 때문에 계속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서행을 하시면서 안전운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 영상을 보시고 예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자동차 설명서를 하나하나 전부 다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차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용 설명서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엔진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정차 상태에서 공회전을 하지 마십시오. 엔진이 적정 온도가 될 때까지 적당한 속도로 주행을 하십시오. 급가속 또는 급감속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인 것 같네요. 서행을 하면서 예열하는 방법인데요. 정차해 둔 상태에서 시동을 켜고 장시간 공회전을 하는 것만이 예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수행하면서 예열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디젤 차량의 경우 엔진 시동 직후 가속 페달을 밟지 마십시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엔진이 차가운 상태이면 터보차저의 윤활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몇 초간 공회전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설명서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몇 초간만 시동을 켜두게 된다면 윤활유가 전체에 공급된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럼 몇 초간만 시동을 켜두면 윤활유가 엔진 전체에 충분히 공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30초 정도만 시동을 켜고 기다렸다가 윤활유가 공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천천히 서행하면서 예열을 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물론 더 오랫동안 3분이나 5분씩 예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그냥 하시던 대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연비를 생각하시고 환경오염을 생각하신다면 굳이 불필요한 공회전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회전이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보다 3배나 많은 연료를 소비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이 조금 오르면 지금부터는 그냥 정상 주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후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도 후열과 예열 마찬가지로 2030초 정도 있다가 시동을 끄고 있습니다. 후열은 자동차 운행으로 뜨거워진 엔진의 열을 식혀주기 위한 행위인데요. 도착지에 도착을 했다고 차를 멈추고 바로 시동을 끄게 되면 냉각 장치의 작동도 즉각적으로 멈추게 되면서 엔진에 남아있는 열이 엔진 오일의 연소와 함께 고착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엔진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도착지에 도착 전에는 예열과 마찬가지로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서행하시면 되고요. 주차까지 마친 후에는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2030초 정도만 기다렸다가 시동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고속도로를 달려서 엔지니어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후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렸을 때에도 엔진에 열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시동을 끄기 전에 2030초 정도만 기다렸다가 시동을 끄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만 해도 차량 엔진의 수명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오랫동안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전기차에도 예열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터가 장착된 전기차에는 엔진의 최대 상태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예열이나 후열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네요. 예열이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처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오늘은 자동차 예열과 후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운전자 분들께서도 오랜 시간 공회전하지 마시고 적절한 예열과 후열로 안전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모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헤헤.